자, 우리 6강 지구 냉각설과 빙하기설 보도록 할게요. 지구과학이네요. 자, 별걸 다 한다 이제. 자, 278페이지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 18세기에는 지구가 용융 상태에서 냉각되면서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서늘해지고 있다라는 지구 냉각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견해들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18세기에는 지구가 용융 상태에서 냉각되면서 용융이라는 건 고체에서 액체로 그러니까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액체가 된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보통은 뭐 융해? 뭐래더라? 융해라는 단어랑 같대. 그래서 용융 상태에서 냉각되면서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서늘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지구 냉각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9세기 때는 격변설과 점진설 이런 두 가지의 의견들이 대립을 했대요. 그래서 격변설은 지질의 안정기 속에서 간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뜻을 보니까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해서 쉬었다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 쉬었다가 일어나고 쉬었다 일어나고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격변을 겪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좀 자기 멋대로 변하는 느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물론 시간 간격을 두기는 하지만 그게 막 일정한 느낌은 아닌 거. 그쵸? 그게 이제 격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지질 변화를 상정하는 이제 상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가정적으로 단정했다 뭐 이런 의미야. 지질 변화를 상정하는 점진설이라는 게 대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격변과 점진의 이제 차이는 말 그대로 격변은 막 격변의 세월이란 말 있잖아. 확 변하고 갑자기 쉬었다가 확 또 일어나고 이런 식인 거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거는 이제 점진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변설은 지구 냉각설에서 기후의 일관된 변화 과정을 받아들이기 쉬웠던 반면에 하는 거 보면 얘네 둘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봐요. 그쵸? 요거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거고 반면에 점진설은 주기적인 변동 속에서 기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다가 지질학적 증거로부터 과거의 지금보다 더 추운 기후가 전 지구를 지배한 적이 있다라는 빙하설이 나오면서 일관된 냉각이라는 지구 냉각설의 핵심 주장은 도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냉각설은 이제 되게 원래 더웠다가 서서히 일관성 있게 냉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빙하기설은 아니다. 지금보다 옛날에 훨씬 더 추운 기후가 있어서 막 그 얼어붙었던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녹는 거다. 그래서 빙하기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논쟁 후에 관찰된 증거들이 쌓이게 되자 1850년대 지질학자들은 빙하기의 존재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빙하기의 존재, 빙하기설, 요게 이제 좀 더 이제 각광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됐죠? 네, 요런 관계 속에서 살펴볼게요. 전체 내용 정리. 이걸 먼저 한번 볼게. 이게 이제 결론인데 지질 변동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격변설과 점진설. 그치? 격변설은 말 그대로 지질 변화가 전반적인 안정기 속에서 짧은 격변 일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 점진설은 지질 변화가 지속적이고 완만하게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격변과 점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후변동 이론에는 지구 냉각설과 빙하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냉각설은 지구기후가 일관되게 냉각이 되고 지구 내부의 열 방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 격변설은 일관된 냉각은 안정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빙하기설은 가까운 과거에 지금보다 추운 기후가 존재했고 정확한 원인은 우리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빙하기설을 격변설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 격변설은 빙하기는 격변의 일종으로서 이제 아가씨가 주장한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으로 인하여 지구 전역이 지금보다는 추운 때가 있었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박을 받기는 했습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에. 그 다음 점진설, 완만한 빙하기.
라고 이제 틴들이 주장을 한 거고,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의 하나로 기후변화를 설명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지질학적 증거들의 누적으로서 이제 점차 과거의 사실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내용이 좀 뒤죽박죽인 느낌이라서 막 정리가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참고를 할 만한 게 사용설명서의 198페이지 거기 보시면 핵심 개념 1, 핵심 개념 2, 핵심 개념 3에서 지구 냉각설, 빙하기설, 그리고 격변설, 점진설에 대한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보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199페이지에 가면 지구 냉각설과 빙하기설, 그다음 격변설과 점진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본문 읽고 나서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이걸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조금 지문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정리된 걸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본문을 꼭 잘 읽어주시긴 하시고, 요거를 좀 그려놓으시고, 아니면은 우리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표 비슷한 게 그려져 있거든요. 선생님 추가적인 것만 본문에 있는 내용만 좀 껴넣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추가적인 내용과 뭐 그 본문의 내용들 같이 매칭시켜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문단 볼게요. 18세기에는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다는 지구 냉각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구 냉각설,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점점 더 서늘해진다. 원래 뜨거웠던 게 점점 서늘해지고 있다. 일관되게 지구 냉각설입니다. 자연학자 비퐁이라는 사람이 지구 냉각설을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사용설명서에 있는 표 같이 보셔도 돼요.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이 비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구 냉각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열대동물인 코끼리가 한때 이러한 고緯도 지방에 살았고 지구 전체 기후는 현재보다 현저하게 따뜻해졌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퀴비에는 비퐁이 언급한 화석이 코끼리와는 상이한 화석 동물인 메머드와 마스토돈의 것으로 이 동물들은 추운 기후에 살았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냉각설을 누가 주장했다라고요? 누가 주장했어요? 방금? 비퐁이라는 사람이 뭘 근거로?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그러나 퀴비에라는 사람이 비퐁이 말한 것에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야, 네가 주장하는 그 동물들은 코끼리와는 상이한 화석 동물의 메머드와 마스토돈 거다. 그리고 걔네들은 따뜻한 지역대가 아니라 추운 기후에서 살았음을 퀴비에가 밝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질 시대의 열대성 기후가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는 증거가 석탄 광상에서 발견되는 열대성 화석 식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 비퐁의 의견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고생물학의 연구를 통해 현재 냉대기후를 보이는 북유럽의 고생대 석탄기에는 열대기후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구가 용융 상태에서 식으면서 용융, 고체에서 액체가 된 상태, 그쵸? 그 상태에서 계속 식으면서 지구 기후도 서서히 일관되게 서늘해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즉 뜨거운 것에서 뭘로? 이제 서늘해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서늘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왔다. 지질학자들은 지구 냉각설에 따라 밖으로 유출되는 지구 내부의 열이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게 지구 냉각설이에요. 그래서 18세기의 지구 냉각설에 대두됐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문단. 19세기에서는 이제 격변설과 점진설이라는 게 서로 대립, 논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널리 수용되고 있었던 격변설에서는 과거에 지속되던 대부분의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그쵸? 지각 변동이 중단시킨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간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어떤 간격을 두고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급격한 지각 변동이 중단시키고 시킨다고 주장을 했대요.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뭘 중단시켜요? 안정기를. 맞아요?
그걸 주장을 했어요. 격변설에서는. 그래서 완만한 지구 냉각은 안정기의 특성으로 여겨져 지구의 냉각에 대한 반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격변설은 지구 냉각과는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점진설이라는 건 안정기 사이사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정하고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간헐적인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점진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지각 융기와 침강이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 융기는 지반이 땅이 상승하는 거, 침강은 거꾸로 하강하는 거, 떨어지는 거. 이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설정하는 것이 점진설의 핵심이었다. 그죠? 그래서 점진설을 주장한 영국의 지질학자인 라이엘이라는 사람은 점진설을 주장을 했대요. 석단기에 열대 식생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은 받아들여졌지만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기온이 전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 것은 지구의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의 결과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격변설은 지구 냉각과 연관성이 있었죠. 그러나 점진설은 지구 냉각과는 무관하게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는 육지가 바다보다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극지방이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가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라고 본 거예요. 즉 여기에서 지각과 융기의 융기와 침강이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설정한 것이 점진설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라이엘이 점진설을 주장을 했으니까 지금 그 내용인 겁니다. 지구의 냉각과는 무관한 이런 지각의 융기와 침강 뭐 이런 것이 지속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 하강을 반복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격변설은 다시 정리를 하면 짧고 격렬한 지각 변동을 통해 지층을 설명하는 걸 의미하고 점진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완만한 지각 변동을 통해 지층을 설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격변설은 지구 냉각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 점진설은 오히려 지구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어요. 그 다른 요인은 복사열 아니면 육지와 바다의 열 흡수 비율, 육지와 바다의 분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단은 지구 냉각설에 대한 점진설의 비판입니다. 그쵸? 짝꿍들을 기억해 두세요. 격변설은 지구냉각과 연관성, 점진설은 이런 지구냉각을 오히려 무관하다라고 보고 다른 요인들, 이런 복사열, 이런 바다의 분포, 이런 다른 요인들에 그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3문단, 점진설의 기후변동 가능성에 대한 주장의 영향을 받아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는 주장. 이게 이제 빙하기설이죠. 그쵸? 점진설의 영향을 받았대. 뭐가? 빙하기설이요. 자, 그러면 짝꿍이 지금 누구야? 격변설은 지구 냉각설가, 그 다음 점진설은 빙하기설가. 뭔가 쿵짝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점진적 냉각이 지구 기후에 일관된 경향이라는 생각은 본격적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오래되지 않은 과거 지질 시대에 광범위하게 빙하에 덮여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반함이 심하게 긁힌 흔적과 주변의 암석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바위돌인 표석이 널리 분포하는 현상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빙하가 덮여 있었다는 증거죠. 이러한 현상이 격변론적인 지구냉각설에 따라 대홍수에 의해 야기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불이었다. 갑자기 대홍수가 왜 나오냐면 이건 여러분들 그 사용설명서 198페이지에 빙하기설을 봐주시면은 아니다. 그 밑에 격변설과 점진설 보면 핵심 개념 3. 퀴비와 같은 자연학자는 지각변동이 격렬하고 짧게 일어나다는 의미에서 격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세기 지질학자들은 당시까지 발견된 많은 지층들을 설명할 때 짧은 지구의 나이를 고려하여 짧은 기간 동안 큰 규모의 지각변동을 이제 상정했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노아의 홍수라는 건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 갑자기 홍수가 정말
몇 년인지 며칠, 몇 년? 막 홍수가 엄청 내리는 시기를 의미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막 그렇게 대홍수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격변론적인 지구 냉각설에서는 이런 대홍수에 의해 야기되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구 냉각설에 따라 대홍수에 야기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격변설의 주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됐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녹지 않고 쌓인 눈이 얼음으로 굳어지고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서서히 비탈을 따라 이동하며 바닥을 긁으면서 긁힌 자국과 표석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격변론적인 지구 냉각설의 반기를 들고 사실 이 빙하기설, 이 점진설의 영향을 받은 이 빙하기설이 설득력이 더 있어 보였대요. 현재 빙하의 이동으로부터도 이러한 빙식 지역들이, 빙식이라는 건 이런 현상으로 막 긁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쵸? 빙식 지역들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빙하에 덮여있지 않은 지역도 한때 빙하로 덮여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대.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빙하기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빙하기설의 대두. 4문다. 그러나 처음부터 빙하기설이 학계에서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어요. 1830년대 미국의 자연학자 아가시는 이제 빙하기설을 주장을 했지만 사실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의 빙하기 동안 유럽을 덮고 있었던 광범위한 얼음층에 의해 흥적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쵸? 빙하기설을 주장한 거예요. 아가씨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가정했고 그로 인하여 유럽의 많은 지역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면서 지구상의 생명을 모두 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가씨는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이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쵸? 서서히 냉각되는 건 맞지만 즉 냉각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연속적이지도 않다라고 본 거야. 그는 오랜 안정기 사이사이의 급격한 기온의 하강과 상승이 때때로 일어난다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격변론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서서히 냉각되는 건 많지만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봤다. 그래서 그는 오랜 안정기 사이에 급격한 기온의 하강과 상승이 때때로 일어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격변론자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간헐적으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니까 그냥 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격변론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아가씨의 주장은. 하지만 지구 평균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으로 인하여 지구 전역이 전반적으로 지구보다 더 추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건 오히려 이제 뭐예요? 지구 냉각설이라는 게 뭐였냐? 여기 보면 아까 지구 냉각설이라는 게 오히려 뭐였어요? 지구 냉각이 뭐니? 원래는 뜨겁고 서서히 이제 식혀진다라고 본 거잖아. 그치? 근데 오히려 그거에 반하는 점진설에서는 지구의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고 봤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이러한 뭐 집안의 하강과 상승,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를 위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온이 급격한 하강과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 전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운 때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서서히 이렇게 된다라는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를 위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1840년대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홍적층에서 긁힌 자국과 많은 표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빙하기의 증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라이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기후변동 사이클과 합치된다라는 이유에서 비격변적인 빙하기의 존재는 받아들여졌지만 홍적층의 표석들에 대해서는 유럽이 한때 얕은 바다로 덮어 있었을 때 녹는 빙산에서 떨어진 잔해로 설명된다는 이유로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구가 서서히 냉각된다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이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는 지구 냉각설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죠. 그쵸? 서서히 냉각되는 것만 맞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를 위반을 한다.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는 원래 뜨거운 상황에서 일관되게 서서 이 서늘해 진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이 막 있다라고 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위반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 전제를. 그리고 여기서 라이엘의 주장은 점진설 주장, 이문단에서 라이엘이 언급이 되긴 해. 그래서 과거의 지금보다 높은 기온이 전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 것은 지구의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라이엘이 주장한 사이클로 봤을 땐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극지방이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간다. 그치? 그래서 이런 사이클과 합치된다는 이유에서 비격변적인 빙하기의 존재는 받아들여졌지만 홍적층의 그러한 표석들에 대해서는 유럽이 한때 얕은 바다로 덮여있을 때 녹는 빙산에서 떨어진 잔해로 설명된다는 이유 때문에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이 지질학자들은 아가시의 견해를 경험적 근거를 들어 배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라이엘의 주장까지 우리가 라이엘은 이제 사실상은 이 아가시를 뭐한 사람이요? 이제 반박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무슨 내용이야? 아가시의 빙하기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오문다. 1850년대에 이르자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이 진지하게 빙하기설을 제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틴들이라는 사람을 포함한 지질학자들의 연구는 빙하가 지질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고요. 이 시기에 지질학자들은 격변설에서 벗어나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의 하나로 기후변화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빙하기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더 많이 발견을 했고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산들이 보이는 특징에서 이제 빙하에 의해 침식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V자형 계곡, 빙하에 의해 침식된 후 얼음이 녹아 노출된 U자형 계곡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에 이르렀고 지각에 빙하나 암석이 쌓이면 지각이 침강 밑으로 가라앉고 빙하기 이후에 빙하나 암석이 사라지면 지각이 융기, 상승한다라는 지각 평형설의 주장은 관찰된 증거들을 통해서 더 지지를 받게 됐죠. 이렇게 빙하기는 새로운 지질학적 증거들의 누적으로 점차 과거의 사실로 자리 잡아 갑니다. 그래서 빙하기설의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주제, 기후변화 이론으로서 지구 냉각설이 부정되고 빙하기설이 대두되는 과정.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지질변동 이론, 격변설과 점진설로 나뉘고, 그쵸? 그래서 격변이라는 거는 지질 변화가 전반적인 안정기 속에서 짧은 격변, 간헐적으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쵸? 그거를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고 점진설은 계속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라이엘, 앞과 뒤에서 주장된 라이엘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 지구 냉각설은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냉각이 된다라고 본 거고, 이제 코끼리 화석을 통해서 이제 아주 더운 때에서 서서히 일관성 있게 냉각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지구 내부의 열 방출이 줄어든다라고 본 거죠. 그쵸? 그리고 빙하기설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과거의 지구보다 추운 기후가 존재를 한다. 정확한 원인을 우선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빙하기는 격변의 일종, 아가시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으로 인하여 지구 전역이 이제 지금보다 추운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완만한 빙하기. 해서 이거는 이제 빙하기설과 점진설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짬뽕해 놓은 거고 아가시는 빙하기설과 격변설을 짬뽕해 놓은 거고 그 사이에서 라이엘의 반박도 있었고요. 여기서 완만한 빙하기로서 틴들
점진성과 빙하기설을 이제 짬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의 하나로 기후변화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지질학적 증거들의 누적으로 점차 과거의 사실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요 6강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내일도 우리 잊지 말고 잘 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파이팅!